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얼마인가? 즉 여기에 있는 선전하가 이 지면으로, 즉 대지로부터 받는 힘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 F다라고 하는 것은 Q, E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Q, 전하량은 여기는 선전하가 되기 때문에 람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람다가 되고요. 자, 이 전개의 세기는 자, 마이너스 람다에 의한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 E라고 하는 것은 선전하니까 E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마이너스 람다죠. 마이너스 람다가 되는데 이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EH가 됩니다. 얘가 R인 거죠. E 파이 입실론 R분의 람다. 그럼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H의 마이너스 람다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의 4 파이 입실론 제로 H의 람다 제곱 단위가 뉴턴 퍼 메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흡입력을 의미한다. 즉 대지로부터 당기는 힘이란 얘기죠. 즉 이 힘은 H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원리가 사용되는 기기는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에는 힘 F는 I 크로스 B L에 해당하는 식이 되고요.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에는 유기기전력 E는 V 크로스 B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왼손 법칙은 힘, 즉 전동기. 어떠한 자계 내에 전류가 있으면 힘 F를 I 크로스 B L만큼 받는다라는 것이고,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자계 내에 도체가 이동을 하면, 즉 힘을 받으면 유기기전력이 생긴다. 발전기가 되겠다. 그럼 문제에서 이 왼손 법칙과 관련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동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도 전동기, 3번도 전동기네요. 자, 이때 이 동기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 토크가 0입니다. 이때 왼쪽으로 초기에 힘을 주면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동기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직류 전동기가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정확히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균일하게 원형 단면을 흐르는 전류 I암페어에 의해 투자율 뮤인 원통도체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자, 반지름이 A인 이러한 원통형의 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A, 그리고 여기에 균일하게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는 에너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 W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2분의 1 뮤 H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예요. 그럼 전체 에너지는 얘를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인테그럴 2분의 1의 뮤 H 제곱의 dV 이렇게 하게 되면 단위가 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통형 도체의 자계의 세기 H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 E 파이 A의 제곱 R I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인테그럴 2분의 1의 뮤의 H 대신에
2 파이 a의 제곱에 r i의 제곱. 자, 요 dv 최적이에요. 그쵸? 최적은 여기 원의 단면적에다가 요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요 길이를 문제에서 단위 길이당 에너지니까 얘를 1m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원의 면적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파이 r의 dr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위 길이 1.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된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6 파이분의 뮤의 i의 제곱 줄 퍼 메타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즉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해서 답 3번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과정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자, 이 원통 도체의 인덕턴스 L은 암기하신 대로 8 파이분의 뮤입니다. 단위가 헬리퍼 메타죠.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에너지 공식 W는 2분의 1 L I의 제곱이다 라는 식도 있어요.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여기에 대입하셔도 똑같이 16파이 분의 뮤의 I 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5뉴턴이었다. 두 전화 간에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2뉴턴으로 되었다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떠한 점전화 Q1, 여기에 점전화 Q2가 있고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R미터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4 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유전율은 입실론 0, 입실론 S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공기 중에 비유전율은 1이고요. 다른 매질을 넣으면 입실론 S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유전율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렇죠?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공기 중에 비유전율 입실론 S가 1일 때 힘이 5뉴턴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2뉴턴이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힘은 5분의 2배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 비유전율은 이 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5분의 2배가 거꾸로 2분의 5배가 되어야 되겠죠. 즉 비유전율이 2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연파 자속의 주파수를 2배로 높이고 최대값을 3배로 높이면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유기기전력식 E는 마이너스 N dt d 파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자속 파이 t 라고 하는 것을 파이 m 사인 오메가 t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옵니다. 오메가 n 파이 m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오메가는 2 파이 f n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유기기전력의 최대값
VM 됩니다. 이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은 주파수와 그리고 최대 자속 파이m의 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주파수가 2배가 되고 최대 자속이 3배가 되면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은 2 곱하기 3 해서 6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초전도체의 성질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여기에 초전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초전도체는 내부 저항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의 성질을 갖는 것이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만약에 이 내부 저항이 0이면서 반자성체 특징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우리가 완전 도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초전도체는 내부 저항이 0이고 그리고 반자성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초전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기에서 자,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없다. 즉 저항이 0, 내부 저항이 0이다 라는 얘기고요. 전류를 흘려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열, H는 공식에 의해서 0.24 I제곱 RT 칼로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저항이 0이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세 번째,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자개가 내부에 침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3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4번, 자석 위에 놓으면 뜨는 성질이 있다. 이 반자성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N극, S극을 놓고 여기에 반자성체를 놓으면 얘가 N극, S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 극성이 서로 어때요? 같죠? 같죠? 그러니까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요? 반발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뜨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내용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개 2, 자개 H의 전자계가 평면파를 이루고 자유공간으로 단위 시간에 전파될 때 단위 면적당 전력 밀도의 크기는 이 포인팅 벡터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P는 E 크로스 H가 되죠. 이때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이 전개와 자개는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그냥 E H의 값이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동축 원통의 왕복 전류 회로가 있다. 도체 단면에 고르게 퍼진 일정 크기의 전류가 내부 도체로 흘러 들어가고 외부 도체로 흘러나올 때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개에 대하여 틀린 것은, 여기 있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전류는 도체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플러스 I다라고 보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전류는 제가 편의상 마이너스 I다라고 보겠습니다.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I, 여기는 마이너스 I다라고 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개의 세계 H, 즉 원통형 전류에서 자개의 세계 H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 파이 R분의 I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편의상 제가 얘를 I 다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이 I 다시의 의미는 반지름 R로부터, 자, 반지름 R로부터,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닫힌 원, 패곡선, 반지름 R에 의한 패곡선.
내부의 전류 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I 다시다라고 하는 건 뭐다? 폐곡선, 즉 반지름 R로 만들어지는 요 폐곡선 내부의 전류의 총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을 제가 이걸 똑같이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에 반지름 A인 도체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바깥쪽에 똑같이 이렇게 반지름이 B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1 반지름이 C예요.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여기 자개의 세기를 구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R인 여기에 자개의 세기 제가 편의상 H1 여기를 H2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자개를 H3 그리고 이 안에 내부의 자개의 세기를 H4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1, H2, H3, H4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은 이겁니다. 이렇게 H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1은 공식 똑같아요. E 파이 R에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겠죠, 그죠? 자, I 다시를 볼게요. 분명히 제가 요 내부는 플러스 I다라고 했고요. 얘는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내부의 총 전류압은 플러스 I 더하기 마이너스 I니까 뭐가 돼요? 0 되겠죠. 즉 플러스 I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뭐가 돼요? 0 된다고요. 즉 바깥쪽에 자개의 세기는 0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볼게요. 여기 H3부터 볼게요. H3는 똑같이 E 파이 R이에요. 전류 볼게요. 자, 얘를 원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R 요만큼 여기서도 R이니까 요만큼 이렇게 만들면 내부에 있는 전류가 얼마? 요거밖에 없잖아요. 플러스 I만큼. 플러스 I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는 거리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가? 여기가. 여기. 맞죠? 자, 그 다음에 H4를 볼게요. H4. 똑같이 2 파이 R이에요. 분의 1 곱하기 I 다시라는 거 구할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에서 R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럼 여기에 있는 전류는 R이 요만큼이에요. 여기에 있는 전류는 이만큼 분의 요만큼인 거예요. 즉 면적에 비례해요. 그럼 여기에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에요. 파이 R 제곱. 파이 A 제곱.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A니까 여기는 R이에요. R. 여기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에요. 맞죠? 에 전류 I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파이 A의 제곱에 RI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거리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건 여기 H2. 요 부분. 자, 여기죠, 여기. 요 부분. 요만큼을 한번 볼게요. 요만큼.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 전류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에 의한 전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만큼에 의한, 즉 안에 있는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2 파이 r분의 i예요. 더하기. 요만큼에 의한 전류는 얼마냐면 2 파이 r i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자세하게 유도하진 않을게요. 즉 알고 싶은 거는 이 거리에 관계가 있어요. 그죠? 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죠? 거리에 따라서 자기의 세계가 바뀐다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에 외부 공간의 자개는 0이다. 여기 0이잖아요. 여기 H1. 0. 맞죠? 자, 내부 도체 내, 즉 여기에 있는 거. 거리에 비례한다. 여기 보시면 요거 거리에 비례한다. 여기. 거리에 비례한다. 맞죠? 세 번째, 외부 도체 내 이 부분 H2. 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 R 관계 있어요. 네 번째, 두 도체 사이의 자개의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1, H2, H3, H4에 대한 공식을 잘 알고 계시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즉 여기는 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죠? 틀린 내용은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유공간에 놓인 평행 도체 평면 사이 저장되는 에너지가 10의 마이너스 7승 줄 퍼 세제곱미터일 때 전속 밀도를 구하여라. 여기에서 보시면 저장되는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개에서 저장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2분의 1 D2 그리고 2 입실론 분의 D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자유공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에너지와 그리고 전속밀도 D를 구하여라 했기 때문에 얘와 얘의 식에서 우리가 D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럼 D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E 입실론 제로 W가 되고요. 얘가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가 된 것은 자유공간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D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루트 E 입실론 제로 W가 되겠네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E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요. 에너지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A미터이고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가 N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이러한 코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반지름은 A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코일에 감긴 횟수를 제가 편의상 라지 N회라고 보게요. 라지 N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로의 길이를 L 미터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N 제곱 됩니다. 맞죠? 단위는 헨리가 돼요. 자, 그럼 편의상 위아래 제가 똑같이 L 여기 똑같이 L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똑같이 L을 곱하면 자, 뮤 S L 제곱 N 제곱이죠. 그럼 얘는 L분의 N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L 단위가 헨리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뮤 그렇죠? 면적 S라고 하는 것은 요것의 면적이죠. 1이니까 파이 A 제곱. 그렇죠? L분의 N은 L 전체가 N회니까 단위 길이당 코일에 감긴 횟수 얘를 N이라고 넣을 수 있어요. 스몰 n 이렇게 스몰 n 제곱 L 헨리가 돼요. 그렇죠? 그럼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L은 얘를 L로 나누면 되겠죠. 뮤 파이 A 제곱에 N 제곱 단위는 헨리 퍼 메타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파정수 감마에 대한 식으로 옳은 것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하도록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회로이론이나 또는 전력공학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선로의 저항을 R이라고 보고요. 인덕턴스를 L 그리고 여기에는 컨덕턴스와 그리고 정전 용량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직렬 임피던스 G를 우리는 이렇게 쓰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맞죠? 병렬 어드미턴스 Y를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때 전파정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 루트 G Y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루트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상에서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선로의 저항과는 무관해요. 그럼 얘를 0이라고 볼게요. R 값을 0.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루트 J 오메가 L에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L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투자율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L 대신에 제가 뮤라고 적어볼게요. 자, C는 유전율과 관련돼 있어요. 입실론이라고 적어볼게요. 그게 되겠죠? 이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자, 저항의 역수잖아요. 로 A분의 L에서 얘는 A 시그마 L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L분의 A가 되겠네. 그죠? 얘는 시그마랑 관련되어 있다. 얘는 시그마.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루트 J 오메가 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이라는 식을 찾을 수 있겠죠. 예, 보기의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성 최대의 자개의 세기가 H이고 자성 밀도가 B일 때 자개 에너지 밀도는 얼마인가? 이 자개 에너지 밀도 W다 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뮤 H제곱 또는 2분의 1 BH 또는 2 뮤분의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이 세 가지 공식 중 동일한 것을 찾아보면 1번에 2분의 1 H 곱하기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가 접한 경계면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유전율이 입실론 1인 유전체에서 유전율이 입실론 2인 유전체로 전개 2완이 입사각 세타 1 이퀄 0도로 입사할 경우 성립되는 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경계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쪽에 유전율은 입실론 1, 이쪽은 입실론 2다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보고 입사될 때 이렇게 요 입사되는 각을 세타 1, 굴절되는 각을 여기를 세타 2라고 이렇게 쓰죠.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세타 1 이퀄 0도이다. 0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면의 수직이란 얘기예요. 수직. 그쵸? 그럼 수직일 때 뭐와 뭐가 같아요? 얘와 얘의 D1과 D2가 서로 같게 돼요. 언제? 수직일 때. 그럼 D1은 입실론 1, E1이 될 것이고요. D2는 입실론 2, E2가 되겠죠. 얘네들이 어떻다고요? 서로 같다고요. 그럼 식을 보면 입실론 1, E1 이퀄 입실론 2, E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식에서 E1은 이쪽으로 오고 입실론 2는 이쪽으로 가면 E1분의 E2는 그죠? 이렇게 오면 E1분의 E2 이렇게 넘어가면 입실론 2, 입실론 1 되겠죠.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요. 그죠? 입실론 1, E1은 입실론 2, E2 그래서 보기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이버젠스 J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J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 밀도입니다. 그리고 로라고 하는 것은 최적 전하를 의미하겠네요.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보면 다이버젠스 J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양변을 제가 편의상 최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볼게요. 뭐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겠죠. 그럼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J의 ds는 마이너스, 자, 최적에 대해서 최적 전하 밀도를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전하량이 되겠죠.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Q가 돼요. 그럼 얘는 전류 I가 되겠네요. 그렇죠? 총 전류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기를 보면 마이너스 4는 우리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감소하는 것 또는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4는 전류가 폐곡면에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위 최적당 전하 밀도의 시간당 마이너스는 뭐예요? 감소하는 것 뜻하는 거죠. 시간당 증가가 아니라 감소 비율이다.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정상 전류가 흐르면 폐곡면에 통과하는 전류는 0 된다. 이건 뭐예요? 시그마 I 이퀄 0을 뜻하는 거예요. 즉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합과 같다. 즉 정상 전류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합과 같다. 이거 식으로 쓰면 다이버젠스 J 이퀄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0이다. 네 번째, 폐곡면의 수직으로 유출되는 전류 밀도는 미소 최적 한 점에 유출되는 단위 최적당 전류가 된다. 즉 여기에 있는 식을 설명한 거죠. 그죠? 네, 발산되는 전류 밀도는 미소 최적에서 유출되는 단위 최적당 전류가 된다. 맞는 내용이죠. 틀린 것은 2번에 단위 시간당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는 비율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면도체 표면에 D미터 거리에 점전하 Q 쿨롱이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평면도체가 있고요. 이 평면도체로부터 D미터 떨어진 곳에
Q콜롱이다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면도체부터 D 거리에 Q콜롱이 있으면 영상법에 의해서 반대 방향에 마이너스 Q콜롱의 전하가 존재하겠죠. 거리는 똑같이 D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하가 받는 힘, 즉 이 평면도체와 이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면 힘 F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얘와 얘 간의 거리는 D, D에서 2D가 됩니다. 2D의 제곱에 Q의 제곱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는 흡입력을 의미하겠죠. 단위는 뉴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하를 여기서부터 어떤 무한한 데까지 이동하는데 한 1이 얼마냐 이거죠. 1. 그럼 1 W는 인테그럴 F에 대해서 거리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해 주시면 되겠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럴 요 계산하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4D 제곱이 되겠죠. 그대로 4 하면 16 됩니다. 16 파이 입실론 제로 D 제곱에 Q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리 벡터 쓸 거잖아요. R, dr. 여기도 D 대신에 R이라고 쓸게요. R 제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점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D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16 파이 입실론 제로 D에 Q 제곱 줄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유전율이 6인 유전체 중에 전개의 세기가 10의 4승 볼트/m일 때 분극의 세기는 얼마인가? 분극의 세기 P는 공식에 의해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1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입실론 제로는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입실론 S는 6이네요. 6 마이너스 1의 전개의 세기 10의 4승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36 파이 6에서 1을 빼면 5 되고요. 여기는 9, 여기는 4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 되겠네요. 보기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접 영구자기 쌍극자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로 배열되는 자성체는 무엇인가? 우리 자성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외부에서 여기에 N극 그리고 여기에 S극을 놓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H. 그렇죠? 자, 이 사이에 제가 어떠한 자성체를 이렇게 놓았다라고 볼게요. 자성체를 이렇게. 그럼 얘도 뭐가 돼요? 자석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N극, S극을 놓았을 때 극성이 N극, 여기가 S극, N극으로 자화되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자성체. 그런데 이 자석화가, 즉 자성이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강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N극, S극을 이렇게 놓고 자성체를 여기다 이렇게 놓았더니 극성이 N극의 N극, S극 쪽은 S극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쌍극자의 크기가 같고, 즉 얘가 배열이, 스핀 배열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 크기도 같아요. 즉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크기가 같으면 얘는 서로 상쇄돼서 어떻게 돼요?
자성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즉 여기에 극성 자체가 안 생긴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반강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문제에서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서 크기가 같아서 자성이 나타나지 않는 자성체는 뭐냐 이거죠. 4번에 반강 자성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A 미터이고 투자의 뮤인 자성체구의 자와의 색이 J이다. 자성체구의 자기 모멘트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성체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성체를. 자, 이 자성체 중에 아주 미소한 부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중에 아주 미소한 부분. 자, 여기는 이쪽은 플러스 M 웨버이고요. 반대쪽은 마이너스 M 웨버다 라고 보죠. 자, 이때 여기에서 자와의 색이 J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미소 면적, 즉 단위 면적 분의 요 자, 그게 색이에요.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L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 식에 제가 똑같이 위아래에다가 L, 여기 똑같이 L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그럼 그려보면 자,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최적이 되고요. M, L 뭐죠? 자기 모멘트 M이 됩니다. 여기는 최적, 여기는 자기 모멘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모멘트 M 구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자와의 세기에다가 뭐를? 최적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자와의 세기 J 곱하기 문제에서 구체라고 했어요. 그죠? 자성체 9. 9의 반지름이 A 미터인 9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A 세제곱이 되죠. 그죠? 3분의 4 파이 A 세제곱에 자와의 세기 J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평등자계 내에 전자가 원 운동을 하고 있다. 전자의 속도가 2 곱하기 10의 16승, 각속도가 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일 때 전자에 작용하는 구심력을 구하여라. 단 전자의 질량은 9.10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떠한 자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계가 이 자계 주변에 전자가 원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자, 이때 이 전자의 속도를 V 미터 퍼 세크라고 하고요. 전자의 질량을 M 킬로그램이다라고 하고 자계의 세기를 B라고 보고 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전자가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으로 당기는 힘, 구심력과 이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원심력이 같아야지만 그쵸? 얘가 원 운동을 하겠죠. 자, 이때 이 구심력은 B, E, V가 되고 여기서 E는 전자의 전하량이 되겠죠. 는 R분의 M V 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이것을 구하여라 이거네요. 구심력을 구하여라. 그럼 반대로 원심력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적어볼게요. M 쓰고요. R분의 V 라고 쓰고요. 여기를 V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쵸? 자, 그때 여기에서 R분의 V가 각속도 오메가와 같아요. 자, 볼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적으면 F라고 하는 것은 주기분의 1이니까 T분의 2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원의 지름, 반지름이 R이니까 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에요. 그럼 편의상 제가 여기 R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그럼 시간분의 요 거리, 이게 속도가 되잖아요. 그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얘가 속도 V란 말이에요. 즉 R분의 V가 오메가가 된다고요. 즉 얘는 M 오메가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의 질량은 9.10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곱하기 오메가 각속도는 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속도 2 곱하기 10의 16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6.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 승 뉴턴 되겠죠, 힘. 그쵸?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X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파가 있다. 전개 E는 6V/m일 때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인팅 벡터 P라고 하는 것은 E, H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공기 중에서 이 전개의 세기는 자개의 세기보다 377배 크게 됩니다. E는 377H가 돼요. 그럼 H는 377분의 1,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그대로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77분의 1, 2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대입을 해볼까요? 377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6이네요. 6의 제곱. 이것을 계산해보면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와트 퍼 제곱미터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